안녕하세요, 국수국민 여러분. 저는 가정학과 전문의 박미수 박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도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저울 면역력입니다. 저울 면역력. 균형이 맞는 면역력이라는 건데요. 자, 가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적정 면역을 유지해주는 저울 면역력 과연 무엇일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면역력의 과잉이 면역력 부족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의학의 급속한 발전 덕분에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할 때가 많지만 이는 건강관리, 특히 면역관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더라도 제 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신의 편안과 과학적인 건강관리입니다. 특히 체계적이고 정확한 방법에 따라 건강관리를 빈틈없이 할 때 건강한 장수가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포와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 어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인류가 질병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한 개인의 건강이 얼마나 외적인 요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개인의 면역력과 철저한 건강관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는 불행하게도 앞으로도 빈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역력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을 보면서 면역력을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면역력이 무조건 높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면역력이 과하면 결국 면역력 부족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역력 역시 가유불급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면역력을 떠올릴 때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면역력이 지나쳐 생기는 병도 존재하죠. 대표적인 것이 각종 알레르기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외부의 미생물이나 유해 독소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이때 몸속의 면역세포가 그것들과 맞서 싸워서 우리 몸을 지킵니다. 이 싸움의 결과로 몸에는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죠.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열이 펄펄 끓는 것은 지금 내 몸이 외부적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몸속 면역세포 덕분에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감기가 폐렴이나 심한 병으로 전환되지 않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내 몸속에 떠다니는 암세포가 실제 암으로 변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 구석구석을 다니며 외부 침입자를 감시하던 면역세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외부 침입자 대신 내 몸에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일이 생기기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자가면역질환은 알려진 것만도 100여 종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접했을 아토피, 되게 괴로워하죠. 막 끓고 가려움증, 피가 날도록 끓습니다. 비염, 천식,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은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비롯해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이라는 대장질환, 개양성 대장염, 베체트병, 루푸스병, 건선, 백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섬유 근육통, 원형 탈모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가면역성 경향은 현대인의 모두에게 존재하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공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의 3대 오염과 더불어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환경 첨가물의 공격과 자극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극과 오염은 끊임없이 우리 몸을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말 그대로 365일 24시간 염증 상태, 만성 염증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런 만성 염증은 시간을 거쳐 지나가면서 면역력의 소진, 즉 면역력 결핍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면역 과잉 후에 따라오는 면역 부족이 암을 부른다는 겁니다. 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오해하시는 게 많을 건데요. 면역 과잉,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을 너무 이렇게 과잉하게 쓰고 난 후에 면역 부족은 암으로 결계됩니다. 결국 암의 발병은 가장 중요한 내부적인 요인인 면역력 저하가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앞서 설명했듯 우리 몸에는 내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내고 몸속을 떠다니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세포가 존재하고 덕분에 질병의 위험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몸의 면역세포가 비교적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암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데요. 그러나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결핍될 때는 다양한 발암 요인들을 억제하는 힘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암이 발병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는 걸리지 않던 암이 특정 시기 발병했다는 것은 분명 외부적인 요인이나 유전인자가 갑자기 변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전과는 달라진, 즉 많이 부족해진 내 몸의 면역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암 유발 요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역학관계가 만들어지고 결국 약한 고리를 공격해서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면역력을 암세포의 활성을 막을 만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건강에 있어 가장 우등 원칙이고 면역력 균형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평소 암이 걸리지 않았을 때 자기 몸이나 면역력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암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암이 생기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건강 실수를 무수히 반복하며 암의 발병을 앞당기거나 초래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유형은 충분히 건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암에 대해서도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면역력 관리를 하지 못해서 암의 발병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면역력 관리, 면역균형, 암 예방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모르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곡성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지도 모자라지 않은 면역균형, 저울 면역력을 갖추기 위한 7가지 매일 체크해야 될 사항과 월별로 실천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은 무조건 높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지나칠 때 역시 면역력이 떨어질 때만큼이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생길 수 있으니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면역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몸에 면역력 저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울에 정확한 눈금이 달려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그 저울은 환치라도 면역 가행으로 기울어서도 안 되고 또 조금이라도 면역 결핍으로 기울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면역력 저울의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는 일이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면역력 저울의 눈금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죠. 즉, 내 몸과 관계 맺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면역력 저울의 균형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면역력 저울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시간, 일, 관계, 수면, 음식, 운동, 휴식, 환경의 8가지 요소만 떠올려 보아도 면역력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가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면역력은 그 등락폭이 상당히 커서 언제든지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우리의 면역력이 평균적인 고정값이나 절대값을 가지는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대니까, 30대 초반이니까 내 면역력은 이 정도는 충분히 될 거야라는 착각은 면역력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젊은 분들의 젊은 20대, 30대의 대상포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이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역력은 그때그때 건강을 좌우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눈금이 이리저리 크게 흔들린다고 상상하는 것이 보다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울의 균형에 의해서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먼저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지, 작업 시간이 적절한지, 작업 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는지, 일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 않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 오늘 하루의 휴식은 면역력 저울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했는지, 적어도 주간 단위 정도로는 자신의 몸에 꼭 맞게 운동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균형을 맞추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약간 숨차고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죠. 순간중간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잘 가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있는지, 적어도 2, 3일 주기로는 적당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 평상시 내 행복 호르몬, 기쁨 호르몬이 밸런스를 유지할 정도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노화의 진행 속도에 맞게끔 잘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 나이에 맞는 건강 원칙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대구염이나 독소로부터 공격받는 환경에 놓인 것은 아닌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수시로 세심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알려주자면 이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인데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건강 다이어리를 작성해 보라고 자주 권합니다.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개성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점검사항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라도 각 요소를 나누어 보고 각 요소의 실천을 매일 기록해 보면 나날이 면역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면역력 역시 최적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적의 면역력 균형을 위해 1년 건강관리 핵심 중점사항을 숙지하고 잘 지켜서 면역력의 소진을 최대한 방지한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면역균형을 위한 월별로 주의해야 할 건강수칙 우리 곡성군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감기와 독감, 동상과 낙상을 조심합니다. 2월 적당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힘을 씁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3월 일교차로 인한 건강 문제를 조심합니다. 4월 비염과 천식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과 황사, 미세먼지를 조심합니다. 5월 야외 활동을 할 때 벌과 벌레 등을 조심합니다. 특히 말벌이나 진드기로 인한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6월 눈병과 식중독 예방에 힘씁니다. 7월 무좀과 같은 곰팡이균에 의한 피부질환을 조심합니다. 또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병, 식중독에 대한 경계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8월 뜨거운 햇볕과 더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9월 가을철 전염병을 조심합니다. 출석 연휴 동안 무리한 활동으로 탈나기가 쉽습니다. 과음과 가식에 따른 배탈 및 설사를 조심하십시오. 10월 감기와 독감 예방에 특히 신경 쓰고 우리가 이제 반드시 고혈압의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들, 어린이들은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도록 합니다. 11월 쩌쩌가무시병이 많은 달이다 각별히 주의합니다. 또한 난방을 시작하면서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습도를 잘 조절하고 수분 섭취에 신경을 쓰십시오. 12월 연말 술자리로 인한 사고를 조심합니다. 음주는 주 2회 이하로 하고 적어도 3일 이상 간격을 둡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극대화시켜서 100세까지 건강한 적정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저울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실천하셔서 100세까지 팔팔한 면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